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8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 지금 6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의 핵심에 있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인식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식 능력이라고 하면은 선악 인식 능력이라든지 진위 분간 능력이라든지 적과 동지를 식별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합쳐서 결론은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고 그 구분한 바탕 위에서 도덕적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고 뒤죽박죽이고 사실 오인이 한두 번이 아니고 사실 오인을 하고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 말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아니면 절벽으로 떨어질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데 그렇게 능력을 발휘했는지 이건 앞으로 좀 심층 취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오늘 벌써 들통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사람이 60억 원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도 그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해 주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가지고 이게 이해 충돌이다 하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MBC와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그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때 표결 참여는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찬성표는 던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MBC 그 만만한 MBC와 김남국은 뭐가 통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즉각 조선일보가 반박을 했습니다. 60억 원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여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작년 12월에 같은 내용의 법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찬성표를 던져놓고 MBC와 통화할 때는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었느냐 하면은 법안이 두 개였어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똑같은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그럽니다. 던졌어요.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인데 그런데 MBC와 통화하면서는 찬성표를 안 던진 부분만 강조를 해가지고 자신은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다라고 빠져나갔다가 들통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본회의 출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통과가 됐는데 찬성한 의원 명단에 김남국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2022년 작년입니다. 1, 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 당시 최고 가치가 60억 원 정도 됐습니다. 를 보유하다가 작년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2021년 7월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가상화폐 60억 원 어치를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고 비판이 빗발치듯 했습니다. 그러자 김남국은 어제 MBC와 인터뷰에서 공동 발의는 했지만은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MBC는 이 말을 믿고 보도를 함으로써 김남국에게 이용당한 거죠. 무슨 공동 발의를 해놓고 찬성표 안 던진다는 거는 그 자체가 또 모순 아닙니까? 그것도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 의원은 2021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 당시 자리에 없었고 찬성 반대 기권 어느 표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2년 뒤인 작년 12월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또 2025년 1월까지 2년 더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이 본회의 안건에 올라오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결국 똑같은 겁니다. 다만 과세 유예 기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늘려주는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이것은 그때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간을 뒤로 미루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거의 비슷한 법안 중에 하나 법안에 자기가 불참한 걸 가지고 나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라고 싹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그것 말고 이거 하나 더 있지 않느냐라고 조선일보가 들이댄 겁니다. 김남국 의원의 지각 능력이 왜 부족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뿐만 아니라 그 철원회 소속이라든지 민주당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의 공통점은 교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양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교양 하는데 교양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교양 있는 말과 글에서 나옵니다. 교양 있는 말을 하고 교양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양 있는 말과 교양 있는 글을 쓰려면은 무슨 문법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력이 풍부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문법과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문법과 어휘력이 약한 사람은 괜히 신경질을 내고 조용조용 이야기하면 될 텐데 막 악을 쓰고 이럽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악 쓰는 걸로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 상스럽고 부정확하고 쓸데없이 길고 복잡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하려면 뭔가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인과 언론인이 많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30-40년 전만 해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문법도 날아가 버리고 어휘력은 더 약해지고 정확한 용어 사용은 이제는 거추정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말이 바로 교양이 무너진, 한국어가 망가진 어떤 의식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이 김남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양을 재건하려면은 한자 교육을 다시 해야 합니다. 교육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써야 합니다. 실생활 속에서 한자와 한글을 섞어서 써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한글 전용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종대왕의 거룩한 훈민정음 정신을 칭찬해 마지 않지만은 저승에 있는 세종대왕은 화가 매우 나 있을 겁니다.
내가 한글을 만든 것은 한글과 한자를 조화롭게 섞어서 쓰라고 했는데 쉬운 한글을 쓰면서 어려운 한자를 배척해가지고 말의 수준이 너무나 떨어졌다. 한글 전용론자들이 세종대왕을 배신한 겁니다. 감사합니다.